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근관 증후군, 척골관 증후군 어떤 질환인지 또 원인과 증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디스크라든가 뼈, 근육, 인대 여러 가지 이렇게 정형외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곤란하신 경우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수근관 증후군, 척골관 증후군 이 질병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이 수근관 증후군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예, 어떤 질환입니까? 이 수근관이라는 게 수근관 증후군, 중수관 증후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손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그러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요. 네. 근데 신경이 눌릴 수 있는 부분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소위 말해 목에서 신경이 팔 쪽으로 손끝까지 가는 그 중에 눌릴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목디스크라는 경추에 생긴 그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는 게 제일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게 이제 신경이 내려가갖고 어깨로 해가지고 팔로 내려가갖고 손까지 가는데 그게 이제 신경이 눌릴 수 있는 부위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팔꿈치에서 눌릴 수 있고 손목에서 눌릴 수 있고 그 중간에 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수근관 증후군이고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에도 빈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이게 이 수근관 증후군, 중수관 증후군이라는 게 제일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어떤 분들에게 많이 오는 질환인가요? 대개는 이제 손을 많이 쓰거나 네. 아니면 다친 적이 있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인데 대개 이제 여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면 아니면 골절이 됐다든가 아니면 그 신경 지나가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저는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은 그 신경이 전기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기줄이 전봇대에서 들어와가고 배전판을 통해서 안방으로 가고 그다음에 건너방도 가서 안방에 가서 텔레비전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냉장고도 갈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나가는 부분마다 잘 눌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손목에서 눌리는 이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죠? 이런 증상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손을 많이 써서 그런 거서 부어서 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꽉 잡고 주먹 줬다 폈다 하면 손이 하얗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갖고 놓으면 이렇게 싹 해도 전기 온다 그랬는데 그거는 혈관 때문에 그런 경우가 혈액순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손이 저리거나 발이 저릴 때 생각하는 게 그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그러니까 한의 쪽에서는 혈액순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혈관 조영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면은 약 95% 정도는 신경이 문제가 95%고요. 네. 진짜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에는 5% 미만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단지 그냥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그 혈액순환제를 먹는 데가 그런 거보다는 이게 증상이 오래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진찰을 한번 받아보고 그러는 게 좋습니다. 주로 잘 호발되는 연령대가 있습니까? 대개 이제 그 30에서 60세 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자분들한테 네. 많다라는데 예. 이게 이제 왜 여자분들이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 좀 그 감각이라든가 좀 예민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느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목을 지나가는 여러 가지 근육이나 인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좀 약하기 때문에 안 하던 일을 한다던가 손을 갑자기 많이 쓴다던가 하면 이게 부어갖고 네. 지나가는 신경을 이렇게 좀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가사일 이렇게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런
증상들이 좀 예. 옵니까? 손을 많이 쓰시는 분이 아무래도 많고요. 예. 요즘에는 또 젊으신 분한테도 꽤 많이 생기는데 이 마우스 사용, 컴퓨터 마우스 사용해서 그 손목이 좀 이렇게 마우스 사용 손목이 제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마우스 패드도 밑에 받치는 받침대도 보면 이 구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만들어 놓는 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또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함경중 정형외과 함경중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뼈라든가 근육, 인대 이상 증상도 좋고요. 요즘 뭐 또 생활 스포츠 활성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외상도 많이 입으시죠. 뭐 통증이라든가 뭐 손발 저림 증상도 좋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로 정형외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근관 증후군일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납니까? 증상은 대개는 환자분들이 이제 하실 때 이 손이 저리 되던가 네. 그 손이 붓는 것 같다가 표현하는 분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게 열이 화끈화끈 난다 그래서 이거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다가 주무시다가 손이 저리거나 손에서 화끈화끈 거려가지고 마치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다 해서 깨셔서 손을 주물리거나 손을 털고 나면은 또 다시 잠을 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손 중에서 어느 부위가 수근관 증후군? 그러니까 어느 손목에 부위가 우리가 손목 이게 이게 접으면 접혔다 되는 부분이 손목을 잘 보면 손바닥 있는 쪽에 보면 접히는 금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서 신경이 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절이고 고춧가루 뿌려놓은 예, 듯 화끈거리고 힘이 떨어진 데 분도 있습니다. 뭐 증상이 뭐 낮에 밤에 또 뭐 이렇게 다릅니까? 증상이? 낮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자다가 이제 특히 더 심하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종감 이제 손이 이게 많이 쓰고 나면 좀 붓는 느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밤에 더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심한 분들은 낮에도 이게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질환이 있어도 이런 증상이 올 수 있을까요? 혹시 그렇죠. 뭐 이게 당뇨나 여러 가지 원인이 비만이나 있을 수 있는데 이 수근관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손목이 골절이 됐을 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목이 골절이 됐는데 그게 이제 뭐 제대로 붙지 않고 약간 삐뚤하게 붙었다든가 그다음에 이게 어긋나서 붙었다든가 각형성이 됐다든가 아니면 그때 다칠 때 뼈만 다친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인대라든가 이런 걸 이제 다쳤을 때 그게 이제 쓰게 되면 다시 붓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게 발목 이나 뼈를 다쳤을 때 인대를 삐었을 때 부종이 붓지 않습니까? 네. 그게 손목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증상이 더 많이 생기고요. 네. 거기에 뭐 이상하게 또 뭐 어떤 뭐 중요하게 생긴다던가 또 결절종이라 해서 그 젤리 같이 생기는 게 무릎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거나 뭐 루마티스 관절염이나 여러 가지 원인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함경중 정형외과 함경중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1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6335번, 764-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자다가 새벽에 다리에 쥐가 자꾸 나는데 왜서 그런지 쥐가 자주, 특히 주무실 때 네. 그렇다고요? 네. 네. 예, 그 쥐가 나는 이유가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단지 이제 그게 신경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혈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우리 마그네슘 그래서 뭐 약국에서 마그네슘 같은 거 사 잡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대개 아마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이 걷거나 좀 많이 일을 한 다음에 주무실 때 더 쥐가 많이 나지 않나요? 그 새벽에 쥐가 다리가 뻐근한 게 막 쥐가 나가지고 한참씩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단지 뒤쪽에서 나시나요? 앞쪽에서 많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다리 장단지 위에서부터 이렇게 다리가 전체적으로 뻐근하게 나왔더라고요. 허리 혹시 디스크나 뭐 이런 협착증이나 이런 건 없으시죠? 예. 이제 그러실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쓰시고 나서 근육이 경직되면서 그럴 경우가 있고요. 다리 운동한 후에도 그런 예, 운동하고 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운동이 심한 경우에 일상적인 생활할 때는 괜찮은데요. 예. 많이 했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생길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곰호수 이렇게 물 지나가는 곰호수가 있는데 그게 어느 부분에 이를 밟았다든가 뭐에 어디 사이에 끼어갖고 눌렸다든가 그러면은 그게 그 물이 잘 안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신경이 눌려서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찜질 같은 걸 해본다든가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따뜻하게 해보고 따뜻한 찜질을 해주고 마사지를 해고도 주무셨는데 계속 그렇다 그러면은 한번 가셔서 큰 병원에 가시든지 그런 검사가 되는 뭐 근전도 검사라든가 신경전도 검사가 되는다든가 이런 검사가 되는다든가 아니면 진찰을 해봐서 만져봐도 잘 만져보시면 어디가 이렇게 누르면 압통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전에는 자다 보면 이렇게 잠이 들려고 그러든가 이러면은 다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떠는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주무시다가 다리 떨고 그런 거 증상 있으시면 그거는 그 신경과나 뭐 이런 데 가셔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거든요. 뭐 하지 불안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서 하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신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근육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드물게는 또 혈액순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신경이나 근육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따뜻한 찜질 같은 거나 마사지를 해보시고 주무셔도 계속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엔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어떻게 전화 궁금한 게 불편하십니까? 있어서요. 네네. 예. 저희 어머니가 그 인공관절 무릎 예. 수술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예. 올해 85세인데 예. 또 지병은 이제 그 당뇨가 좀 있고요. 예. 그런데 거의 그 인공관절을 했는데도 잘 걷지를 못해갖고 지금도 이렇게 걸으려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이게 오래돼서 그런 건가 하고. 처음에 수술 받으셨을 때는 괜찮으셨었나요? 예. 처음에는요. 이제 몇 년 그러면은 지나더니 또 다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관절이라는 게 뼈에다가 쇠를 이렇게 쉽게 해서 끼워 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쇠하고 뼈하고 네. 강도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강도 차이에 의해서 아무래도 뼈하고 그 쇠가 들어가 인공관절 돼 있는 부분에 그 강도가 되게 좀 움직여지는 정도가 달라지니까 이제 느슨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뼈 있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뼈하고 인공관절과 쇠하고 쇠 사이에 네.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 실리콘처럼 돼 있는 그 안에 완충 효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 그게 시간이 오래 쓰면 닳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인공 관절이라는 거는 뼈하고 뼈 사이에 관절 내에다 그걸 만들어 두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옆에 근육도 있고 신경도 있고 그 또 관절량이 다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이 변화가 오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아파하셔서 계속 수술을 다시 해드려야 되나. 근데 그 당뇨가 있으시면요. 네. 또 이거 지금 관계가 있는데 당뇨가 오래되시면 말초신경염이라는 게 생기는 거. 말초신경이라는 건 뭐냐? 가는 신경이거든요. 예. 그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 뭐 10년 이상 20년 되고 그런 분들은 한 20년 되셨어요. 그러니까 말초신경염이 생기시거든요. 예. 신경이 가는 신경이 이제 신경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말초신경이 그러니까 염증이라면 골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쓰면 비벼진 뻘겋게 붙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무릎 주위로 가는 신경이나 그런 거는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부어 오른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예. 수술 받 10년 정도 됐으면 한번 수술 받은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1640번님, 활동 중에는 괜찮은데 새벽에 아파서 깰 정도라고요. 반듯하게 눕는 것도 불편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프신지는 적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느 부위가 아프신지 다시 좀 문자를 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근관 증후군은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진단은요. 일단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거의 이게 뭐 확인이 되거든요. 상담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버지 얘기인데, 밤중에는 또 괜찮다가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다리가 많이 또 저려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걸었을 때는 조금 덜 하다곤 하세요. 근데 아버지께서 주사를 맞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주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어느 부위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게 이제 걸으시면은 불편하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의심해야 될 게 이제 허리에서 시작되는 뭐 보통 가장 유명한 게 그 척추관 협착증이라 해가지고 파행이 생기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경우에 허리에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게 허리요? 이제 또 다리 쪽에서 그 문제가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허리에서 시작되면 허리에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 또 우리가 유명한 뭐 자골신경이라 해서 이제 뭐 허리에 내려온 신경이 모여서 그 엉덩이 쪽으로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 신경 지나가는 그 신경 줄기에 따라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어디서 생겼는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 다리를 만져 보시면요. 어느 게 그 눌러보면 어느 부위가 특별히 더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통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 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찜질을 해준다던가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지는데 그렇게도 해보고 이게 오래됐을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MRI나 아니면 자기골명 촬영이라는 걸 찍어보거나 아니면 근전도 검사에서 우리가 텔레비전 망가졌을 때 이렇게 테스트하기 갖다 전기 잘 흐르나 재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검사를 하던가 아니면 잘 만져봐갖고 앞통점을 참는다든가 이런 걸 해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사를 그 진료받으신 선생님한테 가셔서 주사를 맞으면 좋은데 요즘에는 뭐 초음파를 주사를 놓는다든가 뭐 아니면 허리 같은 경우에는 뭐 C암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엑스레이 같은 걸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서 놓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보다는 그 주사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맞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근데 일단은 진찰을 받으셔갖고 어디에 문제인지를 알고 하셔야지 그런 게 없이 받으면 허리에도 놔봐야 되고 허리에서 안 놓아지면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이렇게 놓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일단은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11시 32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뼈, 근육, 인대, 디스크, 여러 가지 각종 관절, 또 손발 저림 증상, 또 외상으로 인한 통증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 예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1640번님, 네, 이어서 문자 주셨나요? 꼬리뼈 바로 위쪽 허리 통증이라고요. 우측 골반 안쪽으로 통증이 뻗어 나가면서 불편하셔서 새벽에 특히 통증이 심하고 반듯하게 눕는 게 너무 불편하시다고요. 예,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처음에 의심해봐야 될 게 그 나이에 따라 좀 다르신데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적인 문제가 큽니다. 이게 그 경추 목 있는 부분이 곡선은 목은 앞쪽으로, 등은 뒤쪽으로, 그 요추 부위 있느냐 골반 있는 쪽은 앞쪽으로 이렇게 원래 곡선을 갖고 있거든요. 뭐 네. S 라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오래 서 있는가 그런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 전만이라서 허리뼈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게 좀 저거돼 있고 심해지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었던 분이 누우시면은 반듯하게 누우려면은 그 곡선이 있던 게 펴지니까 아파서 그러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허리 엉청이 그 천장 관절이라서 우리가 그 꼬리뼈하고 골반 그 붙는 부분 천장 관절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어르신들이 말하는 자라눈이라 해서 허리 뒤쪽에 만져보면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 만져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천장 관절이 있는 부분인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천장 관절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지금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허리 엉치 뒤쪽으로 내려가서 그 자골신경이라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근육이 계속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자세적인 문제를 체크해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집에서 그 딱 붙는 옷을 입고 이렇게 서서 전면 거울 있는 데서 서서 봤을 때 혹시 배가 이렇게 앞으로 좀 나와 있는 자세가 아니고 아닌가, 등이 약간 굽어 있지 않는가 이런 걸 확인해 보시고 또 앉아 있을 때 요즘에 분들 같은 경우에 꾸부정하게 앉아갖고 이 그 뭐 핸드폰을 게임을 한다든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자세가 어정쩡한 자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세적인 문제를 체크해보고 그 주무시기 전에 외래 따뜻한 찜질과 스트레칭 같은 걸 해보고도 주무시고 계속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그거는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꼬리뼈에 그러면은 이거 꼬리뼈하고 골반하고 허리 척추체가 이제 꼬리뼈를 이어서 천골하고 꼬리뼈 연결지거든요. 네.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곡선이 깨져갖고 그런 경우가 그럼 많습니다. 따뜻한 물로 찜질을. 예. 근데 의외로 꼬리뼈 아프다는 얘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특히 그게 이제 여성들. 꼬리뼈 앉는 게 왜 그러냐면요. 꼬리뼈가 바르게 앉으세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바르게 앉는 게 어떻게 바른 게 아니냐면은 네. 대개는 이게 그러니까 편하게 앉는 데는 자세가 꼬리뼈가 땅에 닿게 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대로 된 자세는 이 꼬리뼈가 땅에 안 닿아야 되거든요. 똑바로 앉으면 양쪽 엉덩이 그 대둔근이나 근육 사이에 껴서 꼬리뼈가 안 닿거든요. 네. 근데 꼬리뼈가 꾸부정하게 비스듬히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사장님 자세라고 삐딱하게 앉는 게 경사지게 앉으면 그 꼬리뼈가 닿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근육이 인대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오래 있으면 인대가 이렇게 무리가 오기 때문에 그 꼬리뼈 주위에 근육하고 거기에 그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물론 뭐 이렇게 의자에서 이렇게 미끄러 넘어져 갖고 꼬리뼈를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미골통이라고 옮긴 경우도 있지만 그
비스듬히 앉아갖고 생겨서 오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예, 다치지 예. 않는 한 자세에 문제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뭐 평상시 그럼 자세 교정으로도 치료가 됩니까? 어떤 그렇죠. 치료를 해야 됩니까? 이 자세 의자 똑바로 앉는 자세라는 게 일단은 네. 꼬리뼈가 땅에 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반듯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보시면요. 양쪽 그 엉덩이 사이 엉덩이 근육에 의해서 그 꼬리뼈가 땅에 닿질 않거든요. 근데 비스듬히 경사지게 이렇게 소파 같은데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허리 엉덩이 허벅지 뒤에가 닿게 않거든요. 네. 그러면 꼬리뼈 있는 데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골반이 이렇게 똑바로 직각이 된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앉으시면은 꼬리뼈 닿는 그에 피하면은 많이 좋아집니다. 네, 엉덩이를 의자 안쪽으로 깊숙이 예. 네, 넣어서 좀 안전하게 허리 꼿꼿하게 좀 예. 펴고 습관이 자세 습관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일단 자세 교정으로 치료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근관 중후관 요거 치료부터 좀 들어갈까요? 치료는 일단 덜 쓰시는 게 좋고요. 네. 막 컴퓨터를 많이 쓴다든가 마우스 이거를 바꾸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전에는 이제 뭐 수술을 많이도 했고요. 요즘에 심한 경우에는 뭐 근육이 위축이 온다든가 신경 검사했을 때 이상이 있을 때면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사 얘기가 나왔지만은 초음파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신경이나 부종을 가라앉히는 그런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뭐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개는 덜 쓰시고 그 뭐 찜질 같은 거 하고 물리치료 같은 거 받고 그러면 되게 좋아집니다. 보통 드라마 보면은 왜 살림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 일일이 손으로 예, 청소해야 되고 걸레도 직접 빨아서 짜야 되고 예. 이런 분들 많이 좀 그렇죠. 아프다고 많이 그러시고 하는데.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이 많이 부종이 붓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몸을 아껴야 되는군요.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함경정 정형외과 함경정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 상담해 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온누리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